바다로 간 천년 묵은 구렁이 총각. 옛날 깊은 산속에 천년 묵은 구렁이가 살고 있었다. 구렁이가 선한 일을 하여 천년이 되면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었다. 구렁이 총각은 산에서 살다 보니 바다가 그리웠다. 그리하여 사람의 모습을 할 때면 언제나 바다에서 놀기를 즐겼다. 철썩 철썩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바위 위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면 흥이 났다. 구렁아 구렁아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두꺼비 반찬. 그러자 정말 두꺼비가 구렁이 총각 앞에 나타나 눈을 꿈뻑꿈뻑 한다. 정말 두꺼비가 나타났네. 가만히 있어보자. 내 사람으로 둔갑했으니 두꺼비는 먹을 수 없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해보자. 구렁아 구렁아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오징어 반찬. 그러자 이번엔 오징어가 구렁이 총각 발 앞에 나타났다. 거참 요상한 일이로다. 여튼 배가 고팠는데 이거라도 먹어보자 하며 오징어를 먹었다. 구렁이 총각은 누가 장난을 치는가 싶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참으로 요상한 일이로다. 그래, 이번엔 그 누구도 장난치지 못할 것으로 해보자. 구렁아 구렁아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상어 반찬. 그러자 바다 한가운데서 상어가 튀어올라 구렁이 총각에게로 날아오는 것이었다. 구렁이 총각은 깜짝 놀라 걸음아 나 살려라 산으로 도망을 쳤다. 한참을 도망가던 구렁이 총각은 그래, 귀신의 장난이고 용왕님의 장난이면 어떻겠는가. 내 매일 음식을 구하러 다니기 힘들었는데 먹고 싶은 바다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지 않은가? 라고 중얼거렸다. 다음 날부터 구렁이 총각은 매일 바닷가 그 바위에 앉아 먹고 싶은 바다 음식을 먹었다. 바다에서만 나는 음식을 이야기해야만 음식이 나타났다. 그렇게 몇 달을 혼자 지낸 구렁이는 심심해졌다. 맨날 혼자 이렇게 바다만 바라보고 있으니 따분하기도 하고 마음이 허하구나.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 하며 혼자 말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구렁아 구렁아 뭐하니, 낮잠 잔다 누구랑, 어여쁜 인어 아가씨랑 하며 눈을 감고 낮잠을 자는 척했다. 그리고는 눈을 지그시 뜨자마자 구렁이 총각은 깜짝 놀랐다. 아리따운 처녀가 구렁이 총각 옆에 누워 있었다. 구렁이 총각은 낭자, 당신은 귀신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그러자 처녀는 고개만 설레설레 흔들며 말을 하지 않았다. 낭자,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자 처녀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럼 내 목소리가 들립니까? 그러자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녀는
사람의 모습을 한 인어처녀였다. 하지만 말은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음식을 준 것이 낭자 당신이었습니까? 그러자 인어처녀는 수줍은 듯 미소를 띠며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인어처녀는 구렁이 총각과 마찬가지로 천년이 되면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말은 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목소리를 얻을 수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구렁이 총각과 인어처녀는 서로의 처지를 알게 되었고 금방 마음이 통하였다. 그 후로 구렁이 총각과 인어처녀는 매일 만나 바다를 거닐며 놀기를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인어처녀는 구렁이 총각에게 몸짓과 표정으로 산을 가리키며 응, 응, 아 하며 산에 가고 싶다는 표현을 했다. 구렁이 총각은 금방 알아들으며 인어낭자, 산에 가고 싶다는 말이지요? 그러자 인어처녀는 활짝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하고 대답했다. 구렁이 총각은 인어처녀의 웃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심장이 마구 뛰었다. 구렁이 총각은 인어처녀의 손을 잡고 본인이 거처하는 산으로 향했다. 인어처녀는 산에 오는 것이 처음이라 신기한 것들이 많았다. 하며 풀과 나무들의 이름을 구렁이 총각에게 물었다. 구렁이 총각은 이건 소나무, 이건 참나무, 이건 취나물, 이건 산딸기 하며 산딸기를 따서 인어처녀 입속에 쏙 넣어주었다. 인어처녀는 한쪽 눈을 찡긋 감으며 산딸기 맛을 음미했다. 둘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구렁이 총각은 산에 나는 다래와 모루도 따서 인어처녀와 맛있게 먹었다. 특히 인어처녀는 산딸기를 매우 좋아했다. 다음 날 구렁이 총각은 인어처녀가 좋아하는 산딸기를 따러 산속 이곳저곳을 다녔다. 산딸기 나무를 발견한 구렁이 총각은 산딸기를 급히 따려다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산딸기 나무를 손으로 거머쥐다 손 이곳저곳에 가시가 박혔다. 구렁이 총각은 아픈 것도 잊은 채 서둘러 산딸기를 따서 인어처녀에게로 갔다. 인어낭자, 여기 산딸기를 따왔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하며 산딸기를 내밀었다. 인어처녀는 구렁이 총각의 손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가시에 찔린 구렁이 총각의 손에서 검은 피가 나면서 손이 점점 검게 변하며 굳어져 가는 것이었다. 인어처녀는 구렁이 총각의 손에서 가시를 빼내며 어찌할 줄을 몰랐다. 인어낭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가시에 찔리면 이렇게 몸이 굳어져 갑니다. 하지만 100일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인어처녀는 고개를 저으며 갑자기 자신의 머리카락을 조개로 잘랐다. 그러더니 그 머리카락으로 구렁이 총각의 손을 싸매주었다. 그러자 구렁이 총각의 손이 빨갛게 혈색을 찼더니 감쪽같이 손이 나았다. 아니, 인어낭자, 나를 위해 그 어여쁜 머리카락을 자른 것입니까? 인어처녀는 활짝 웃으며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인어처녀의 머리카락을 잘라 상처에 싸매면
어떤 상처라도 낫는 효염이 있었다. 그 후로 구렁이 총각은 인어낭자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구렁이 총각은 인어처녀에게 청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서둘러 인어처녀에게로 달려갔다. 그런데 인어처녀가 보이질 않았다. 구렁이 총각은 바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인어처녀를 기다렸다. 하지만 인어처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바다 아래에서 번쩍번쩍 빛이 났다. 그리고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인어처녀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구렁이 총각은 바위를 내려와 바다 가까이 다가가 인어처녀를 불렀다. 인어낭자, 인어낭자,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인어처녀는 더욱 빠르게 움직이며 소리를 질렀다. 구렁이 총각은 깜짝 놀라 더욱 자세히 불빛이 나는 곳을 응시했다. 그때였다. 전기를 뿜는 거대한 장어가 인어처녀를 휘가무려 하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인어처녀가 변을 당할 것 같았다. 아니, 큰일 났네. 내 사람의 모습으로는 저 거대한 전기장어와 싸울 수가 없으니 안 되겠다. 하며 구렁이로 둔갑하여 물속에 뛰어들었다. 구렁이 총각은 전기를 내뿜는 거대한 장어와 사투를 벌였다. 인어처녀는 이미 전기를 뿜는 거대 장어에게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며 기절을 한 상태였다. 구렁이 총각은 있는 힘을 다해 거대 전기 장어를 휘감아 산호초 더미에 던져 죽였다. 구렁이 총각은 인어처녀를 바위 위에 눕혔다. 인어낭자, 정신을 차려보시오. 인어낭자, 인어낭자 하며 쓰러졌다. 잠시 후 가까스로 눈을 뜨며 몸을 일으킨 인어처녀는 쓰러진 구렁이 총각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구렁이 도련님, 구렁이 도련님, 눈을 떠보세요. 제발 눈을 떠보세요. 그러자 구렁이 총각은 겨우 눈을 뜨더니 인어낭자, 당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이 이제 말을 할 수 하며 숨을 거두었다. 인어처녀는 구렁이 총각을 안고 한없이 울었다. 인어처녀의 눈물이 구렁이 총각의 얼굴을 적시었다. 그러자 구렁이 총각이 숨을 쉬면서 눈을 지그시 뜨는 것이었다. 아니, 이럴 수가. 구렁이 도련님, 정신이 드십니까? 살아나신 겁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인어처녀는 진정한 희생이 따르면 말을 할 수 있었고, 구렁이 총각은 진정한 사랑의 눈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인어처녀와 구렁이 총각은 서로 부둥켜 안고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 후 인어처녀와 구렁이 총각은 오래도록 살 수 있는 긴 세월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어 혼례를 올린 후 바닷가에 오두막집을 짓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